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68% 상승한 67,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매우 가파른 모습인데요. 그래서 꽤나 흐뭇합니다. 여기 상단 라인이었죠. 바로 여기가 상단 라인인데 이 상단 라인도 현재 어느새 살짝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L생을 보시면 L생은 LB보다 올라가는 기울기가 더 가파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요, L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단 라인이니까 요 상단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불과 3일 사이에 이 상단 라인도 L생은 돌파를 해주고 어느새 바로 직전 신고가죠. L생의 최고가 이 라인을 지금 어느새 터치를 해준 매우 급하게 상승해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L생을 이 당시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정확히는 이때가 되겠네요. LB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생은 안 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L생을 형광등 갔다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린다. 지금은 껌뻑 거리는 불이 켜지기 전에 그런 단계이지 않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서 LB 관련주 중에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B, L생 어떻게 공매도가 청산을 할까라면서 주목을 해봤는데 일단 LB입니다. LB는 지난 8월 18일에 나누코박스 글로벌 관리를 갖고 온다라는 MOU를 체결했는데 이 당시 때 보시면 약 700만 주라고 할게요. 700만 주 공매도 잔고가 있었는데 물론 3일 전 기준이어서 9월 2일 기준으로 보면은 560만 주로 140만 주 가량이 쇼커버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L생도 보시면 요 8월 18일 요 부근에 약 250만 주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150만 주가 남아 있으니까 약 100만 주가 쇼커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3거래일 전 기준이니까 아마 어제 오늘 더 이렇게 LB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을 상승을 해주니까 더 쇼커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최근 사실 시세를 누리려는 모습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 시키고 살짝 올리는 척하면서 누르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는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은 스텝이 확실히 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쇼스퀴즈성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또 나누코박스가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보여준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한 차례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LB 관련주는 크게 백신 그리고 항암제 양날개를 가지고 있죠. 백신은 우선 베트남 긴급 승인이 기다려지고요. 빠르면 이번 주, 보통 속도면 이제 다음 주, 늦어도 요 때는 최종적인 베트남 내에서 긴급 승인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O 승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1월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LB는 코박스를 통해서 곧장 LB는 판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 백신 매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LB는 호재가 또 있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양날개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좌항암인데요. 세계 폐암학회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곧장 에스모가 열립니다. 요날부터 폐암학회고 요때부터 에스모가 개최가 되죠. 요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추석이랑 겹쳐서 조금 아쉬운 거고, 그리고 대망의 NDA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 회장이 중국 출장도 다녀왔고 아마도 위암 말기 자료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양 난성암도 있죠. 선양 난성암은 잘 아시겠지만 NDA 신청을 위암 말기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암 3차, 4차로 먼저 신청을 해도 선양 난성암 심속 승인 제도를 이용 가능하니까 선양 남성암이 먼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가를 선정할 때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력이 없기에 약가 선정 면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진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 연말 간암 1차 치료제 탑9이 발표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예상 치료는 이번 에스모 때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여튼 올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달 약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 시간 길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뮤노믹 교모세포 정도 있어요. 이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신속 승인 제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 역시 시장 규모가 조단위라 엄청 기대가 되죠. 플러스 내브레인 센터로 연계까지 가능하니까 앞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필리아도 있어요. 이게 뭐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엘레바, 아필리아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작용해서 백신 판매 전략까지도 알아볼 수 있기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많은데 이런 호재가 대기 중이다 보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누르고 싶어도 잘 못 누르고 스텝이 계속 꼬이지 않나, 그래서 쇼스키즈도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노코박스 모더나와 비슷한 효과를 본다라는 기사가 있었으니까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가 모더나와 동일하게 항체를 형성하는구나 라는 기사가 나는데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노코박스가 항체 형성에 있어서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낸다고 발표를 해서 오늘 LB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 수치는 40일째 약 60 정도 나왔는데 90일째 보니까 16.25로 3.7배 감소를 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회복된 코로나19 환자, 그러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몸에 항체가 생성됐겠죠.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된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 얘네들은 16.25에서 5.63 이렇게 줄었고, 나노코박스 접종한 사람은 이렇게 줄었는데 요거보다도 약 3배 가량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서 모더나랑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잠시만요. 그 이뮤노글로불린 G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3달 전에 설명을 해드린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몸속에서는 자연적으로 면역 차계가 작동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단백질 일부를 인식하는 면역 단백질 이뮤노글로불린 G, 이뮤노글로불린 M, 이뮤노글로불린 A 이렇게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항체가 몸속에 남아 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게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이 이 항체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속해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는 건데, 이뮤노글로불린 M 같은 경우는 항원이 제거되면 사라지는 항체예요. 활성기에 있을 때만 이뮤노글로불린 M이 검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G 같은 경우는 항원이 사라져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항체예요. 이게 오래 지속돼야 되겠죠. 그래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는 건데, 요거만 일단 아시고 이제 모더나랑 비교를 해봤더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접종하고 43일째에서 119일째 될 때 항체 농도가 약 3.96배 감소를 했고, 여기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3.7배 가량 감소를 했잖아요. 비슷하게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노코박스랑 모더나랑 감소한 게 같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나노코박스는 90일이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119일인데 항체가 생성될 때 이렇게 급하게 생성이 돼서 떨어질 때는, 이제 항체가 소멸이 될 때는 이렇게 느슨하게 소멸이 돼요. 그러면서 관건이 뭐냐면, 대신 여기는 90일이었고 여기는 119일인데 느슨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유의미한 거는 이럴 때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매우 가파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결과치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은 느슨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시간이 지날 때 느슨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96배 감소했고 여기서는 3.7배로 감소를 했으니까 이뮤노글로불린 G가 생성되고 이렇게 사라질 때 이렇게 느슨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90일, 119일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차이는 있죠. 여기는 3.96배고 3.7배니까 여튼 모더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체 수치는 이렇게 40일째 감소는 했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된 환자보다 항체가 생성된 환자보다는 미국 기준의 60일 항체 유지 기준에는 부합되는 수준이라는 거여서 결국 국제 기준에는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제목에서 나왔죠. 나노코박스랑 모더나가 동일한 항체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첨언을 하자면 얘는 나노코박스는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모더나보다는 안정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게 있지 않나 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행 소식을 보면요. 넥사는 9월 17일자에 FTSE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되는 게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줬는데요. 여기에 자세하게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주가행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주가행에서 개설한 유튜브를 보시면 LB 관련주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많은 상징 여기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댓글에 주소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재미있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추가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33회차 10이고요. 25만 6천 주 정도 추가 상장 소식이 있었는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도 줄이는 거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요거 엑시트 해주려고 약 26만 주 안 되는 물량 엑시트 해주려고 주가를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이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지금 하루 거래량이 오늘 조금 나온 거잖아요. 최근 거래량 보면은 물론 어제 거래량보다는 많긴 합니다만 최근 거래량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 비교해도 좀 그렇게 크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LB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또 L생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급등을 해서 조정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LB도 보시면 원래 정말 센 종목들은 이렇게 위에서 조정을 해요. 그리고 장중 조정만 해줘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면은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627 때 이 당시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해도 위에서 조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도 위에서 조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글쎄요, 잠시 실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어찌되었건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매일 오르겠습니까? 잠시 실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을까. 물론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